안녕하십니까. 매 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복일입니다. 중국 연예계가 완전히 초토화됐습니다. 아예 그 싹을 완전히 말려버릴 것 같은 그런 중국 공산당의 칼날이 아주 무섭습니다. 이 중국 공산당 당국이 연예계에 대한 고강도 규제를 발표한 가운데 이 여성스러운 남자 아이돌에게 퇴출령을 내렸었죠. 그 이에 이젠 이제 외국 국적 연예인들을 비롯해 가지고 외국 연예인들의 팬클럽까지 무지막지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국 연예계가 완전히 암흑기로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일 대만의 자유시보 등은 중국 당국의 홍색 정풍 운동이 우선적으로 외국 국적의 연예인들을 향해서 칼날을 휘두르게 될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황비용이라든지 동방불패 같은 것으로 유명한 액션 배우 이영걸, 중국 이름으로는 레이렌제라고 그러는데, 이 이영걸, 그리고 디즈니의 뮬란의 주인공인 유역비, 루이페이라고 그러죠. 이 유역비 등이 거론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특히 이 1963년 중국 베이징에서 태어나가지고 1997년 미국으로 국적을 바꿨다가 2009년에 싱가포르로 국적을 변경한 이영걸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연예인 관련 폭로로 유명한 저우거강이 감독입니다. 이 저우거강 감독이 빨리 도망가라, 이런 조언을 했다는 홍콩 매체 홍콩01의 보도까지 이어지면서 아주 뒤숭숭한 상황입니다. 현재 그의 가족은 거처를 싱가포르로 옮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후베이성 오한시에서 태어난 유역비는 10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가지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뉴욕에서 중학교를 다니다가 배우가 되기 위해서 중국으로 돌아왔는데요. 그는 2019년 8월에 이 홍콩 민주화 시위 당시에 소셜미디어에다가 홍콩은 부끄러운 줄 알라, 이런 글을 올리면서 대표적인 친중파 연예인으로 알려졌습니다만, 이번에 퇴출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또한 쉐팅펑, 이게 이제 한자를 그대로 읽자면 사정봉이라고, 한국에서는 사정봉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영어명으로는 니콜라스 제인데요. 이 쉐팅펑, 그리고 장태린, 웨이페이, 수넨즈, 그리고 대망의 왕왕리홍, 또 판웨이보, 또 자오유팅, 뭐 이런 9명의 중화권 스타들도 대거 리스트에 포함됐는데요. 이들의 국적은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싱가포르 등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 소식의 사실 여부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대만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대만 언론들에 이어서 중국 방송규제기구인 국가광전총국이 외국 국적 연예인에 대한 국적 제한령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서 곧 이들에 대한 규제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외국 국적의 연예인을 중국 무대에서 다시 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모두 이전과 같은 고액의 출연료를 받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이 이런 분위기 때문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연예인도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퇴출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홍콩 스타 쉐팅펑, 사정봉이죠. 이 사정봉은 결국 이 캐나다 국적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그는 지난 5일 중국 중앙TV, 그러니까 CCTV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홍콩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원래 중국인이라 그러면서 사실 이미 캐나다 국적 이탈 신청을 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1980년 홍콩에서 태어난 그는 어릴 때 이 가족과 함께 캐나다 밴쿠버에 이민 갔다가 다시 홍콩으로 돌아왔습니다. 배우 장바이즈, 그러니까 장백지의 전 남편이고요. 가수 왕페이의 연인이기도 하죠. 그는 1996년 가수로 연예업계에 뛰어들었고 1998년 영화로도 데뷔를 했습니다. 2014년부터는 TV 음식 프로그램의 셰프로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의 캐나다 국적 포기 소식은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에서 4억 건의 높은 조회수를 올렸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이야기겠죠. 여러분, 이런 중국의 홍색 정풍 운동은 홍콩에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홍콩의 대표적인 반중 연예인이고 인기 가수인 데니스 호가 콘서트를 열려고 했는데, 이 홍콩의 친중 매체인 대공보라든지 문화보 등이 그를 비판한 직후에 공연을 일주일 앞두고 콘서트 장소였던 이 홍콩 아트센터가 일방적으로 대관을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무산됐습니다. 이를 홍콩 공영방송 RTHK에 따르면 이 홍콩 아트센터는 이날 성명을 통해서 센터 운영 규정 22항을 인용해 가지고 호의 이 콘서트 대관을 취소했고요.
예약금도 반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9년 범죄인 송환법 반대 시위에 적극 참여한 바 있는 데니스 호는 그해 7월에는 유엔 인권이사에서 홍콩의 민주주의와 인권이 중국 중앙정부에 의해서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을 회원국에서 퇴출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앞서 2014년 홍콩의 대규모 민주화 시위인 이 우산혁명에 참여했고 이후에 중국 시장에서 퇴출당했습니다. 이 중국 공산당 당국이 주도하는 홍색 정풍 운동으로 인해 가지고 한국의 연예계도 된소리를 맡고 있습니다. 우선 중국 공산당 중앙인터넷안전정보화위원회 판공실이 지난 8월 27일 무질서한 팬덤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죠. 이 방안에서 미성년자가 연예인을 응원하기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을 금지했고 연예인 팬클럽끼리 온라인에서 욕을 한다든지 유언비어를 퍼뜨리면서 싸우는 것을 금지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가 한국 연예인 팬클럽 계정 21개에 대해서 이 활동 정지 조치를 취했다라고 6일 펑파이 등 중국 매체들이 보도를 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웨이보는 비이성적으로 스타를 추종하고 응원하는 내용을 전파했다는 이유로 그룹 방탄소년단 그러니까 BTS 또는 NCT, 엑소의 팬클럽 계정 그리고 아이유 팬클럽 그리고 소녀시대 출신인 태연, 아이즈원 출신인 장원영, 블랙핑크 리사, 로제 이런 한국 연예인 팬클럽 계정에 대해서 30일간 정지 조치를 취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그룹 트와이스의 대만인 멤버 수이의 소셜미디어 웨이보 팬클럽이 팬클럽 명칭 등을 바꾸라는 통지를 받았다. 이렇게 대만의 자유시보 등이 5일 보도를 했습니다.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도 그리고 BTS도 중국 공산당 당국의 홍색 정풍 대상에 올랐습니다. 특히 이 팔로워가 100만 명이 넘는 BTS의 지민의 중국 팬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항공기 그리고 유력 해외 매체 등의 광고를 진행했다가 중국 최대 소셜미디어인 웨이보 계정이 정지된 겁니다. 지난 5일 중국 관찰자망은 지민의 얼굴과 생일 축하 문구로 뒤덮인 제주항공 비행기 한 대가 4일부터 한국에서 운항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이는 중국의 지민 팬클럽이 지민의 26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준비한 광고 이벤트였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해당 제주항공기는 3개월간 운항을 하고요. 탑승권과 기내 종이컵에도 생일 축하 광고가 실리게 됩니다. 이외에도 BTS 지민의 팬들은 지민의 생일 당일인 10월 13일 미국 뉴욕타임즈하고 영국의 더 타임즈의 광고를 실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BTS 지민의 팬들은 지난 4월부터 지민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포털 마이두를 통해서 모금을 진행했는데 그 결과 모금액은 3분 만에 100만 위안 그러니까 1억 8천만 원 정도를 돌파했고 1시간 만에 230만 위안 그러니까 한 4억 원 정도가 넘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지민의 생일 이벤트가 문제가 되면서 지민 팬클럽 계정을 60일간 정지 처리를 했고 생일 이벤트와 관련된 게시물도 삭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비이성적인 스타 추종 행위를 단호히 반대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한 겁니다. 이 지민 팬클럽의 계정 이름은 지민바였습니다. BAR이었는데 전날 당국의 규제에 따라서 지민 JMC로 바뀌었습니다. 중국은 이 팬클럽 이름에서 모임을 뜻하는 바를 삭제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한 바 있죠. 현재 지민 팬들의 웨이보 계정은 규정 위반으로 이 이용자 계정은 정지 상태다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6일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 당국의 이런 조치는 K-팝 업계의 중국 진출의 불확실성을 높여주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전 세계 K-팝 팬들 가운데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는 않기 때문에 가까운 장래에는 별 다른 여파를 미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의 영향력 확대에서는 아주 나쁜 소식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국의 홍색 정풍 운동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중국 당국이 분배를 강화하는 공동부유를 내세우고 시진핑 국가주석의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통한 사상 통제를 강조하면서 갈수록 확대되는 홍색 정풍운동은 중국의 대중문화를 완전히 마오쩌둥 시대의 문화 대혁명 시기로 되돌리려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중국은 이미 연예인 인기 차트 발표를 금지했고요.
예능 프로그램에서 팬들을 상대로 유료 투표를 할 수 없도록 막았습니다. 그리고 중국 최대 음원 사이트인 QQ뮤직에서 음원을 중복으로 구매할 수 없도록 차단했습니다. 또 연예인을 위해서 모금을 하는 팬클럽은 해산되고요. 또 미성년자가 연예인을 위해 돈 쓰는 것이 금지됐습니다. 냥파오, 그러니까 여성스러운 남자 아이돌에 대해서도 전통적 남성상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규제가 됐죠. 여기에 고액의 출연료에다가 대중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연예인이 사정의 칼날을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는 팬덤이 중국 사회를 분열시키는 해외 세력에 이용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경계감을 보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선희 푸단대학 국제관계 공공사무학원 교수는 이런 갈등은 팬덤의 혼란을 이용해서 중국 사회를 분열시키려는 나쁜 의도를 가진 외부 세력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이유로 청소년들의 사상교육과 함께 해외의 연예인들에 대한 무분별한 팬클럽 활동이 중국 공산당의 미래를 젖먹고 나라를 흔들 수도 있다라고 판단해 가지고 이런 홍색 정풍 운동을 벌이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슬퍼런 중국 당국의 홍색 정풍 운동으로 중국 내에서 그동안 젊은 세대들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이런 팬클럽 문화를 사라지게 할 수 있을 것으로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사상의 자유가 막히는 중국에서 연예인들을 향한 팬클럽 문화는 어찌 보면 현실에 덧비쳐이고 이미 그들만의 삶의 방식으로 굳어져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권력의 힘으로 억압한다고 해서 이 해결될 문제는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 쉬운 예를 우리는 북한에서 볼 수 있죠. 북한은 아예 한국의 K-팝을 포함해가지고 이 K-컬처, 한류 문화의 유입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그런 북한에서도 한류는 이미 MZ세대의 마음을 휘어잡았습니다. 그 세대들을 아무리 통제한다고 해서 차단될 일이 아니라는 것은 북한의 사례가 이미 입증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미 K-팝을 포함해서 젊은이들만의 대중문화에 익숙해진 중국의 MZ세대에게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그런 문화를 차단하고 문화 대혁명 당시에 젊은 세대의 그런 홍위병 마인드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자가당착이고 엄청난 착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중국 당국이 이 중국의 MZ세대들을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그들은 다른 방식으로 그들의 젊음을 표출할 겁니다. 우선적으로 젊은 세대들의 문화가 지하로 숨어들게 되겠지요. 아마도 중국 공산당 당국의 이번 조치로 중국의 TV 등에서는 그동안의 연예인들에 의한 문화는 사라질 것이고 이른바 국뽕을 기대하는 프로그램들이 판을 칠 겁니다. 그러나 이미 그들만의 문화에 흠뻑 심취해 있는 중국의 MZ세대들은 그들 나름의 방식으로 또 다른 그들의 세계를 구축해 할 겁니다. 벌써 그런 움직임들이 보입니다. 중국의 관찰자망이라는 매체는 중국의 팬덤이 온라인에서 모금, 그러니까 이게 중국어로는 지즈인데요. 이 지즈라는 용어를 피하고 대신 이 단어의 병음 앞 글자를 딴 JZ, 그러니까 JG를 사용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중국 내에서 이런 식으로 당국의 규제를 회피해 나갈 방법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중국 당국의 길과는 다른 방향에서 자신들만의 문화를 찾는 이들이 과연 시진핑의 공산당 노선을 추종할 것이라 보는가 하는 그런 점입니다. 이미 한국에서도 경험을 했습니다만 이들은 갈수록 중국에 저항하는 세력으로 성장해 갈 겁니다. 시진핑의 강력한 억압 정책이 이들을 용수철 누르듯이 압박을 할 겁니다만 훗날 그 용수철의 반동력은 중국의 권력으로도 제압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릴 수도 있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이렇게 우매한 판단을 하는 걸까요? 중국의 간부들, 그러니까 공산당의 간부들 자체가 진정한 자유를 경험해 보지 못했고 1960년대의 문화혁명 사상에 딱 박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터널 비전, 그러니까 옆은 보지 못하고 앞만 보는 그런 터널 비전을 가진 그들이 중국의 젊은 세대들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은 미래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